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4일 검찰 수사심의위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빵 터지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8대7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됐습니다. 자, 이미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어서 김건희는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검찰의 수사 결론이었는데, 디올백을 준 최재형 목사는 기소되고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무혐의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이러니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은 최재형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최재형 목사의 변호사는 청탁을 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 이거지요. 최재형 목사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수심위를 보면 희한합니다.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하나로 수사사법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었다 이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단독 최재형 수심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 검찰 고심 커질 듯. 고심은 무슨 고심? 준 사람을 기소하면 받은 사람도 기소해야지. 최재형을 기소하면 김건희도 기소하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느 수심위 권고를 따를 텐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씨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고입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고가의 화장품과 술을 건넨 최 목사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최 목사도 당연한 듯 받아챙긴 김건희 씨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에 부합할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앞에 허연 배를 드러냈을 뿐 단 한 번도 으르렁댄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이 김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회유성 질문을 던져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서둘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릴 기회마저 박탈당할 뻔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와 판사가 해야 할 일을 뺏지 말고 검찰 일이나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더라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충견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줬으니 심우정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 최재형 이 두 사람을 기소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위법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검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오라는 곳으로 출장 가서 휴대전화 압수당하는 굴욕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김건희 씨의 청탁성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실히 해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피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고요? 그럴 리가요. 망가지기로 작정했는데 무슨 고심이 있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것인가? 순장조로 남을 것인가? 그런 고민은 할 수도 있겠네요.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악재가 쏟아지고 대기 중인 악재도 많다는데 뒤처리 담당 검사들도 짜증이 나겠지요. 내가 이러려고 검사가 되었나 하는 자괴심에
고심 끝에 받은 분을 감히 기소할 수 없으니 준 사람도 기소할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하거나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고 준 사람이 잘못이지 받은 분은 잘못이 없다며 최재형은 기소,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불기소라는 기이한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던데 라고 일갈했는데 문화일보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역대급 외통수의 해결책이 이런 것이라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순장조가 되겠다는 것이니 국민들이 그리해 줄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김건희 보도에 용산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JTBC는 단독 검찰의 본격 수사에 김건희, 이종호 일주일간 36차례 연락라는 보도를 내는데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조사하는 것이 알려진 직후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고 황희석 전 국장이 검찰에 출석한 9월 25일에는 9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주일에 36번, 9월에서 10일까지 약 한 달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화 기록을 JTBC가 입수할 수 있었던 건 정권 내부의 제보인 것이며 이는 곧 윤석열 정권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범의 흔적들 2020년 4월경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도 수사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2020년 9월경 검찰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은 바 있다. 그리고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날이 내 기록으로도 2020년 9월 25일 14시다. JTBC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0년 9월경 일주일 사이에 주가 조작의 주포 한 명인 이종호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였고 첫 통화 시점은 자신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고발인인 나를 불러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검찰에 출석한 뒤에는 더 많은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범의 흔적이라 부른다. 사실은 자신의 직업 범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수사가 원래 직업인 듯 지난 30여 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모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공범의 흔적이라는 것은 검찰이 더 잘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일까? 꿈쩍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지나치게 연약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 봉인은 해제되었고 김영선에 이어 이혼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의혹들은 차고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공희준 작가는 박스뉴스의 컬럼 김건희 여사 카프카의 나라의 가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우리말로 보다 명징하게 옮기자면 고등 사기꾼쯤으로 공공연히 심술궂게 폄하 조롱한 기사의 논조는 한국 외교관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건희의 고생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일지 모른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같은 으슥하고 섬뜩한 악재들이 체코에서 귀국한 김 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무엇이 직감적으로 더 중할까? 당연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 개입 논란이다. 주가 조작이 사인들 간의 공모대에 이루어진 일탈적 행위라면 공천 개입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수모와 투옥의 시련 속으로 차례차례 잔인하게 밀어넣은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나날이 그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탓이다. 자, 이러니 국힘 만찬에서 윤석열은 한동훈의 독대를 거부했습니다. 입에 김건희의 김자도 올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 의원들을 데려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동훈이 고기가 어쩌네 저쩌네 바베큐를 할라 그랬네 말았네. 서민들은 이런 용상과 국힘에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현안 해결은커녕 체코 먹여 살릴 원전 얘기만 했다지요? 결국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국힘당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김병주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독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제 만찬은 예상대로 빈손이었습니다. 만찬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밥만 먹고 끝난 겁니다. 장소 또한 애초부터 깊이 있는 대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실내가 아니라 개방된 야외에서 만찬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과 없는 세금 만찬, 빈손 만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운데 한가롭게 반찬이나 챙길 때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현재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러한 발언,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